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9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의정부 경찰서 양영용 형사과장을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강력범죄의 현주소를 주제로 대담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형사활동 뒷이야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경찰 TV의 형사과장님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출연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 좀 이렇게 보시고 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시민경찰을 열심히 구독을 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출연하게 돼서 이렇게 같이 마주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양영용 형사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일반행정학과 이제 석사를 이제 졸업하시고 89년 이제 8월에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형사 분야에 한 15년을 근무하셨고 또 생활안전 교통 업무 등 17년, 경찰 그 경력이 한 32년째 현재 근무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현재 그 의정부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우리 형사들과 범인 검거를 위해 아주 어떤 그 형사들보다 또 어떤 과장님들보다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공으로 이제 표창은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이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그 39회 시민경찰 TV 방송은 추석 특집 프로입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항상 그 강력범죄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대형 교통사고 등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꼭 하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석이라든지 설명제라든지 이렇게 연휴 기간에 사건 사고가 좀 많잖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통계를 보면은 네. 보통 명절 때 네. 평소보다 한 40% 이상 40% 이상요. 예, 뭐 가정 폭력이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 정말 즐거워야 될 그 명절이 이웃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아니면은 뭐 형제 간의 어떤 가족 간에도 가족 간의 어떤 그 재산 문제 문제 때문에 참 비극으로 그 얼룩진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명절만큼은 평온하게 평온하게 좀 가족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즐거운 좋겠습니다. 추석이 좀 되기를 바라시는 모양이네요.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이제 그 경찰 생활 해오시면서 이제 수사 형사 분야에 한 15년 동안을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형사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혹시 기억하는 사건이 있다라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꽤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200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그 청량리 사창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그 조직폭력배를 소탕했던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발생한 성북구 정릉동 주부살인 사건을 해결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 생활 거의 32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형사 생활에서 그 청량리의 그 사창가 이제 무대에서 조폭들을 했던 그런 사건. 또 하나는 그 성북구인가요? 그쪽에 또 이제 30대 또 이제 주부 살해 사건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시네요. 그러면 한번 우리 그 청량리 윤락가를 이제 무대로 해서 이제 그 활동했던 조폭들이 어떤 이렇게 활동을 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사창가에 한 140여 개의 그 업소가 있었는데 이 조폭들은 그 어떤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그 사창가에서 그 사용되고 있는 뭐 콘돔, 그 다음에 주류 등등 모든 그 재료를 독점 공급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폭력배들이 이제 거기에 또 개입을 했다는데 그때 폭력배들은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그 당시 저희가 그 적발한 조직원이 56명이었고 56명이요. 나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25명을 구속을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기사 같은 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언론 기사에는 제목이 네. 콘돔 조폭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콘돔뿐만 아니고 네. 거기 이제 사창가로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을 독점을 한 거네, 이 조폭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거기 카드깡, 그다음에 네. 고리사채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그렇게 취득. 이게 뭐 보니까 뭐 한 100억대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만, 확인한 예, 것만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확인한 것만 그랬고. 더 또 이렇게 크겠네요. 또 그 피해 규모는.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30대 가정주부 살해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당시에 그 서울 서남부 쪽에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던 네.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 정릉에서 비가 오는 날 네. 주부가 이제 그 모기 베인 채 이제 아, 그러면은 사망했다. 그 자기 집 안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고인 되신 분의 그 초등학교 자녀들이 네. 예, 그 귀가를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그런 사건인데. 아,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초등학생 자녀들이 그 이제 귀가를 해보니까 네, 네. 그렇게 자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살해당해서 있는 모습을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목격을 한 거네. 신고했네요,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잔인한 그런 네. 사건이네요. 그 사건이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이제 미제로 해서 그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고 또 미국까지 가서 직접 또 신병을 인수해 와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사 기간도 오래 걸렸고 보람도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형사과장님이 그때는 형사반장이셨나요? 예, 제가 네, 그때 형사반장을 근무하시면서 그 미제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덮어져 있던 그 사건을 다시 꺼내 가지고 수사를 하신 거네,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사실 기피를 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사건을 내가 꼭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형사반장 때 이제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30대 이제 주부고 또 이제 어머니였잖아요. 아이들 네, 초등학교에. 근데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억울한 또 죽음을 또 이렇게 죽게 이렇게 살해를 또 당하게 됐는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신다면. 살해당하신 분이 여성이었는데 그 남편분이 예, 알고 지내던 여성이 네. 아, 그러면은 그 알고 지내던 여성이 범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아, 그러면은 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 네, 이렇게 여성이 또 이렇게 여성을 그 네, 이렇게 이제 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까지 도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도피를 했는데 어떻게 뭐 그럼 인터폴을 공조를 통해서 검거를 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네. 일단은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네.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그런 후에 이제 저희가 그 LA 공항에서 신병을 신병을 직접 가서 인도해 왔네요. 예, 예, 아, 인수한 수고 많이 하셨네. 그러면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예, 직접. 네. 과장님 이렇게 이제 미제 사건에 묻혀 있던 사건을 드러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폴까지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범인을 검거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보람이라든지 혹시 뭐 이렇게 다른 또 이렇게 이야기거리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의 범인을 그 확정 짓는 날 예. 그날 저녁에 저희 이제 경찰서 저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만 사무실 부근에만 예. 한 5분간에 걸쳐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인을 확정해 가지고 검거를 한 그날. 이제 검거는 아니고 이제 확정을 예. 확정하는 예. 그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예. 지금도 저는 그
그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시겠네요. 무참하게 돌아가신 그 분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범인을 이렇게 확정을 하지 못하고 참 미제로 이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족들이라든지 그 돌아가신 그 언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또 해결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확정되는 그날 이렇게 또 그 과장님 계시는 사무실 주변에 참 이렇게 비가 또 쏟아지는 또 그런 걸 또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럼 직접. 저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럼 이제 경기 북부지방청에 이제 경찰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13개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정부 경찰서에서 이제 형사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의정부 하면은 그래도 치안소여가 제일 많은 또 이제 경찰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까 과장님을 내가 이제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2020년도인가요? 네, 20년. 네, 그러면 그때부터면 거의 이제 3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과장으로. 그러면 혹시 강력 사건들은 어떻게 의정부는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기 북부청에서는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 사건 또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제 11건의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11건의 살인 사건 모두 이제 다 해결은 했습니다. 해결은 됐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게 살인을 해놓고 과거처럼 이렇게 뭐 도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살인을 한 후에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면 강력 사건 중에 현재는 그렇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0여 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제 미제 사건 같은 건 그게 강력 사건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정부에는 아직 미제 사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실은 요즘은 뭐 CCTV라든지 또 과학 수사가 또 이제 많이 또 발달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 어떤 강력 사건 말고 또 지금 어떤 범죄가 어떤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과거처럼 뭐 전통적인 범죄, 즉 얘기해서 뭐 가정집에 침입해서 뭐 물건 침입절도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꼭 네, 침입절도가 있었죠.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소매치기나 명절 그런 때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범죄보다는 이제 무인 점포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무인 점포에 가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량이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주차장 안에 있는 차량을 시정 장치를 안 하고 차주가 그냥 이제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차. 땡겨서 문을 땡겨서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 청소년들이 많겠는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왜냐하면 그 무인 점포에 가서 욕심이 나고 또 혹시 이제 돈이라든지 좀 궁하니까 그 저기 저 주차장 같은 데 내려가서 2차 저차 문 열어보고 혹시 열려 있으면은 또 이렇게 절도 행위를 또 이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택배가 많아지다 보니까 택배를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택배.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이제 택배 물건까지 그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제일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이제 마약류. 마약류도. 이걸 범죄 해마다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네요.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이런 생활형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은 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택배 같은 거라든지 또 아니면 뭐 무인 점포 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말한 대로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예방을 하려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잖아요. 아니면 워낙 이제 범죄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콕 집어서 이렇게 예방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요즘에 심각하고 가장 피해가 큰 게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민경찰 TV에서 전에 이제 우리 도봉서 그 강력계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 김준영 형사님이 네. 보이스피싱을 한번 여기 출연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이렇게 수법들이 아마 등장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번 예, 모셔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그 2020년 예. 6월인가요? 그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하는 그 TVN 그 유키즈 온 더 블록 그 프로에 이제 또 출연하셨던 또 이렇게 예, 또 경험도 있으셨는데 예. 그럼 뭐 때문에 출연하셨나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제 출제자와 아, 문제 예, 출제. 예, 문제 맞춘 사람이 동시에 그 상금을 그럼 과장님은 출제자로, 문제를 문제 출제하는 출제자로. 출제자로 예, 하고 예, 예.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네. 시청자들이 맞추면은 아, 시청자가 출연하신 분이 출연하신 분 예, 중에서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누가 맞추신 모양이죠? 예, 지금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인 예. 유성호 예. 예, 교수님께서 출연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선택했는데 제가 출제한 문제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도 운이 따라야겠는데요? 좀 쉬운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맞추셨네요. 그 네.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깨진 그- 유리창에는 예, 그걸 예,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이제 문제로 내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지금 그 유성호 또 이제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님이 맞추셔가지고 예. 상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그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100만 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성격에 100만 원 혼자서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문제 팁을 준 딸한테 50만 원을 뺏겼고 예. 예, 사전 약속에 의해서 예. 뺏긴 건 아니고 이제 사전 약속에 의해서 예, 따님한테 이제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또 이제 직원들하고 커피 마시고 밥 샀는데 결국 제가 한 2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돈 100만 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또 문제를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 또 따님한테 예. 또 주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다 보니까 예. 또 결국은 상금이 이제 부족했네요. 과장님은 또 이제 경찰관의 그 기피 부서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사 형사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기간을 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보람 있었던 일, 또 아니면 정말 힘들었던 일. 그럼 먼저 그 보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신다면은. 보람 있었던 일은 조금 전에도 그 말씀하셨던 예. 사실은 가장 아픈 일이면서도 아픈 가장 일이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이 그 정릉동 주부 살인 사건을 예. 해결했던 그게 이제 사건이 제일 보람이 있었고 있었던 일이고 힘들었던 것들. 힘든 일은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일선에 우리 일선에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다 다 많겠지만. 힘들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은 이제 그 SNS 이런 그 가능을 해서 뭐 소셜 네트워크 그런 그런 쪽에 이제 SNS에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그 사건 관련된 왜곡된 정보 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SNS상에서 사건을 갖다가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아니면은 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즉 얘기해서 뭐 어떤 사건의 실체가 잘못 알려지는 거죠. 뭐 왜곡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공영방송은 저희가 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뭐 그러니까 청구권 등 뭐 할 수가 있는데 제도적인 걸 활용해서 저희가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1인 방송, 1인 방송, 유튜브나 카페, 블로그 이런 데서 그 확산되는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잘못되면 또 왜곡되게 또 시청자들한테 그게 전달됨으로써 또 경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까지 또 이제 이렇게 손상을 입히고 있네요.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수사 동력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또 우리는 이게 방송에 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힘든 그런 수사 형사 업무를 이렇게 해오시면서 아까 그 어떤 주검의 현장, 또 어떤 잔인한 어떤 사건 현장 그런 것을 이제 목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들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같은 그런 감정, 심리적인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 이제
운동은 축구를 많이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제가 이제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항상 기타를 저 약간 치면서 좀 이제 시간이 되면 힘들고 조금 그런 게 제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네요.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기타도 혹시 한번 되면은 여유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과장님 이 방송 마무리하고 기타 연주와 이렇게 노래 한 소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망하실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 우리 뭐 또 형사과장님이 또 뭐 기타를 치는데 누가 뭐 이렇게 또 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또 그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 명절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참 모두가 즐거워야 될 명절인데 그 해마다 사실 사건 관련된 뉴스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가족 간, 이웃 간 서로 행복하고 평온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찰도 이런 안전한 그 추석 명절이 되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지금 특별 치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은 우리 경찰이 꼭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와서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안전한 치안을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정부경찰서 양영용 형사과장님과 강력사건의 현주소 대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기타 연주와 노래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경찰TV 추석 특집 프로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별 치안 활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우리 그 경찰 동료분들을 위해서 이제 응원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안전한 치안 한번 같이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안전한 치안 화이팅!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봐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